네, 미국 증시 잘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월가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노동절로 뉴욕 증시 휴장입니다. 자, 이항영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8월 증시 총 정리해봐야 되겠죠. 마지막 날 차익 실현으로 하락 마감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간 8월이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넉 달 연속, 나스닥 기준으로는 5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낸 이 8월의 마무리였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좀 3대 지수는 떨어지긴 했지만은요,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월간 기준으로 보면 S&P 500 다우는 이게 나왔던 대로 4개월 연속 상승, 나스닥도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중반 이후 그리고 거의 2주일째 러셀 2000을 기회가 있을 때다 말씀드렸는데요. 러셀 2000은 무려 월간 7%가 상승했습니다. 역시 4개월 연속인데요. 이렇게 4개월 연속 이렇게 상승한 것은 2021년 이후 최고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민 서비스, 에너지 섹터 등이 강세였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자나 산업자는 결국은 장대적으로는 좀 부진한 한 달이 되겠습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주식 중에서는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휴메나 같은 보험 관련주도 좀 들어있겠고요. CBS도 역시 20%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인텔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좀 반등폭이 컸습니다. 특히 휴메나 같은 경우는 $300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인텔은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죠.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CEO를 해고해야 된다까지 하다가 백악관에서 만남 이후에는 갑자기 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훌륭한 CEO, 거기다가 미국 정부의 10% 지분 참여 이런 것들이 나면서 주가가 좀 나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많이 떨어진 주식들인데 올해 아주 재미없는 트레이드 데스크가 주가 월간 대비 보면 30% 넘게 떨어졌고요. 투명 교정으로 많이 유명한 온라인 테크놀로지 실적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면서 30%나 주가 많이 떨어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사이버 쪽에 관련된 것들이 부진한 쪽이 흐름이 몇 가지 있었는데 포트넷도 아쉽게도 하락률 상위 쪽에 들어가 있겠고요. 터보텍스 이것도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주식들인데요. 인투이티도 주가가 좀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상승률 그리고 하락률 최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 월간으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주식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알파벳이 거의 3, 4일째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저점 대비 보면 큰 등락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3개월째 꾸준하게 올라가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재미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로얄 캐리비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이었나요? 저희가 한번 헤드라인 통해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추세가 우리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프리미엄급 여행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윌 리조트 같은 초호화 호텔 그런 시리즈들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로얄 캐리비안도 지난 한 달 내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주식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업종으로 보면 굳이 섹터 다음에 업종, 우리를 뭐 산업이라고 하는데 은행 업종이 지난 8월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중에 선봉에 있는 것은 JP모건은 물론 사상체 효과를 그러면 타긴 탔지만요. JP모건보다 더 많이 한 주간 단위에서 그리고 월간 단위 좀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골드만삭스입니다. 무려 $700 수준까지 올라가면서요. 주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지난달 내내 특히 이 중에서 일본은 역시 방위 산업에도 미국 정부가 좀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그런 기대감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국방 산업, 방위비 증가 이런 것들이 나면서 레이시안 테크놀로지 비롯한 방위 산업 전체적으로 ETF도 마찬가지 종목별로도 사상치 효과 가는 주식이 많았는데요. 레이시안 테크놀로지도 월간 아주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월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했냐는 것인데 전 두 가지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역시 연준에 대한 공격, 관세는 계속 늘 있었던 얘기니까요. 그건 새롭지 않겠고요. 연준 인사에 대한 공격, 리사 쿡에 대한 해임 요청, 재판 진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상당히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지금 그런 상당히 이런 독립성이 유지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히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는 이런 것도 역시 금리에 대한 영향, 금리를 좀 빠르게 압박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리는 좀 내려왔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뭐 실적 제가 내일이라도 기회가 되면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상으로서는 2분기 실적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그냥 가장 기본적인만 확인해 드리면 6월 말 전망은 4.9% 이익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발표로 2배 이상의 이익 증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9% 거의 뭐 99%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어떤 생보다 훨씬 좋은 실적 증가율을 보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말은 3대 지수 그리고 3주간 단위 떨어졌지만 4개월 내지 5개월 연속으로 올라가는 강한 흐름을 보여드렸던 8월 증시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월간 성과를 봤을 땐 2024년 11월 이후에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가장 최고의 한 달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주에는 좀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지만 월간으로 참 좋았던 8월이었는데 자, 9월이 너무 궁금합니다. 위원님, 왜 9월은 계절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약세장이라고 하잖아요. 올해 9월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9월 최대 이슈가 분명히 하나 있죠. 작년 12월 이후 첫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16일에서 17일 연준 FOMC가 열리겠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9월 증시는 역사적으로 평균 이하의 성적이었던 건 부담이 갑니다. 우리가 9월을 상승한 하순, 그래서 저희가 자주 보여드린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상순은 1일부터 14일까지요. 15일까지. 그리고 하순은 15일부터 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좋은 15일은 역시 7월 초 이때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도 말씀드렸고 그때도 상당히 주가가 좋았는데요. 아쉽게도요 9월은 상승과 하도 위에 그래프에 좀 화살표를 좀 진하게 표현해드렸는데 제일 오른쪽 끝에서 6위 물론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9월 상승도 그렇게 재미는 없어서 물론 플러스 나긴 났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950년 이후 그렇지만 9월 하순, 우리도 보면 이제 설날, 추석 직전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요. 9월 하순은 20번, 24번이 있지 않습니까? 상순을 하순 났을 때 가장 안 좋았던 하순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두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금리 인하, 이렇게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있을 때 뭐 한 달, 3개월, 6개월, 12개월 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특히 12개월 후에 보면 뭐 100번, 10번이면 거의 10번 거의 모두 주가 클래스가 났기 때문에 물론 이런 아쉬운 그런 통계적 어떤 역사? 그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큰 걱정보다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 나스닥 등 벤치마크 지수의 꾸준한 적립식 분할 매수가 저는 여전히 최선이고 웬만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투자 전략이자 전술이라 보고 있습니다. ETF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는 SPL입니다.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75 정도 되고 있겠고요. QQQ 많이 좋아하시는데 QQQM은 이제 그 미니형입니다. 저렴하게 나온 거죠. $234 정도 되겠고 이 외에도 국내 상장된 관련 S&P 500이나 QQQ 관련 ETF 벤치마크 이런 벤치마크 지수들은 10,000원대 중반 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적으로 가격에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과 채권, 특히 금리가 좀 내려간다, 뭐 채권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 그리고 미국 주식 위주 S&P 500 중형주, 대형주 다 있는 분산 투자의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도 역시 은근히 꾸준히 올랐습니다. 저희가 봄에 자주 말씀드릴 때는 가격이 뭐 $60 뭐 후반 뭐 그랬었는데요. $85가 있습니다. AOA라는 ETF가 가장 세상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쉬운 분산 투자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9월을 예측해봤습니다. 9월의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그와 관련해서 또 헤드라인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지난 주말 이벤트 물가지표는인데요. 바로 PC의 물가지표 발표입니다. 증시에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바로 얘기해 주셨던 9월의 가장 큰 이벤트, 이제 금리 인하의 영향에는 어떻게 미쳤을까요? 네, 개인 소비 지출 근원과 그리고 헤드라인 모두 발표됐는데요. 예상을 잠깐 넘나드는 거 아니면 예상과 거의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달보다 좀 높게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보면 코어 같은 경우 여론 같은 경우 0.3%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3%가 올라갔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두 달 연속 0.3% 올라갔고요. 전년 대비 2.9%라는 것은 2월 이후 최고치로 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가의 상승 압박이 있는 건 분명히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을
보면 상품 가격보다는 서비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서비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뭐 의료 서비스, 건축 서비스 이런 거거든요. 사회적 서비스 비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적으로 주도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헤드라인 PC는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면서 지난 6월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월간 기준으로는 0.3에서 0.2%로 소폭 하락하게 됐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계속돼. 금리 인하 입장은 비슷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에서 이미 제롬 파월이 이런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을 좀 더 중시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견하지 않았냐라 보고 있습니다. 한편 또 하나 이제 지표가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것은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58.2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보다 5.7% 정도 하락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모든 연령, 모든 소득 계층, 모든 자산 그룹에서 감소가 나타났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년 후의 기대치, 이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물가 올라갈 거 아니야? 1년 후에. 그랬더니 7월 달에 4.5에서 8월 달에 4.8%로 상승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또 약간 싸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내구재 구매 여건에 대한 심리, 이것은 내구재라는 걸 쉽게 해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구매 여건의 심리도 약간은 좀 7년 만에 최저치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시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로이터입니다. 구글 반독점 소송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니, 최근에 주가는 살펴주셨지만 사상 최고가 흐름을 이어가는 구글 알파벳입니다. 그 반독점 조사 과징금도 예상보다 적을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잠시 제가 선정한 8월 때 특징주를 알파벳을 얘기했습니다. 뭐, 제미나이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요즘 알파벳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거 아실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로이터에서 단독 기사를 썼는데요. 이후에서의 반독점 과징금 이슈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이라든가 알파벳 뭐 이런 것들 항상 이제 반독점 이슈가 뭐 미국 내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데요. 이들에 따르면요, 로이터에서 나름 단독으로 한 거에 따르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외에서 그 알파벳에 대한 부과하는 벌금이 생각보다 좀 적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과징금을 결정하는 그런 주최 측에서는 그런 것보다 오래 걸린 것보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지금 앞으로 더 나아가자 그런 시각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018년이나 2017년에 기록했던 43억 유로, 24억 유로보다는 훨씬 좀 적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좀 호재로 인식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구글 알파벳 살펴봤고요. 마지막 헤드라인 함께 보시겠습니다. CNBC입니다. 다시 뛰는 금값 또 사상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금리 인하의 베팅함에 따라 지금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미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데 앞으로의 향방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금이 올라가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으로 보면 금 가격은 4개월 만에 다시 최고의 월간 상승을 기록했고요. 지난 금요일날 기준을 보면 선물 가격을 보면 사상 최고가를 역시 기록한 채 일단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12월 말 선물 금 가격이요. 온수당 결국 3,500달러로 넘으면서 일단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8일 이전에 기록했던 3,491달러를 일단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은 역시 페드에 대한 연준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압박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뭔가 좀 불안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저도 앞서 자주 이제 금 투자하는 방법 중에 ETF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이틀간요, 지난 수목 이렇게 해갖고 금의 ETF로 15톤 규모의 금 자금이 유입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금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6년간에 기존의 금의 평균 가격 전망치를 6%는 오히려 올려잡았습니다.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 의견은 다양한 시각이 분명히 있고 다만 금이란 것은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어떤 이익을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으나 다만 금이란 것은 일정 수준 여러분들의 자산 투자에서 일정 수준 10에서 20% 정도 연세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좀 보유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는 생각 역시 수년째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진짜 5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도 다르고 세금도 다 다르고 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금 가격을 가장 정확히 쫓아가는 ETF는 세상에서 GLD랑 GLDM입니다. GLDM 같은 경우는 68.40달러 되겠고요. 국내 상장된 ETF도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이스 KRX 금 현물 ETF, 심볼은 411060입니다. 21,495원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일부 또 은행에 가면 금 통장을 통해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KRX 여러분 현물 시장에서 직접 여러분 증권회사 계좌로 직접 여러분이 금을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이란 것은 살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세금도 다르고 슬리피지라는 게 워낙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튼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금 투자하셔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